앞선 영상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중 가장 대표적인 렌터카 산업에 대한 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렌터카 기업 중에 하나인 SK 렌터카를 분석해보면서 어떤 포인트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몇 년간 렌터카 시장에 있었던 일을 복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렌터카 산업 구조 내에서 SK 렌터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SK 렌터카를 바라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뷰는 뭐가 있을지 한번 단락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몇 년간 렌터카 산업을 복기를 해보면 2015년 업계에서 1위인 롯데렌탈이 KT렌탈을 인수를 하면서 우월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롯데렌탈은 KT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점유율 1위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할인을 통해 가격을 확 낮춰버리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도 렌터카를 판매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모토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판매 채널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인을 오버푸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롯데렌탈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까지는 감소 추세였었고, 이는 2위 업체인 SK렌터카와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죠. 즉, 업계 1위 업체가 가격 경쟁을 통해서 우린 좀 고통받아도 버틸만 하니까 같이 한번 고통받아보자 라는 판매 전략을 취하면서 하위 업체인 SK렌터카 역시 동반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에 고스란히 실적이 하락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 5년간 렌터카 시장은 업계 1위의 판매 단가 경쟁으로 인해서 SK 렌터카를 필두로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 역시 강제로 힘든 구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렌터카 산업 구조를 보면 이쪽 산업은 크게 세 가지를 비중 있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렌트 비중, 두 번째는 중고차 판매 이익, 세 번째는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기 렌트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단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짧은 출장이나 여행 수요를 상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운전을 굉장히 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품이 손상이 되거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추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올 때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를 험하게 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올 때 단기 렌트카와는 다르게 제값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도 이게 단기 렌트인지 장기 렌트 차량인지에 따라 가격 책정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렌터카 회사 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차량 중에서 장기 렌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고차 판매 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장기 렌트가 만료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차량 처리를 하는데, 한 가지는 장기 렌트 차량을 다시 단기 렌트 차량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장기 렌트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각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후자의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차량이라는 게 보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차량을 중고시장에 내다가 팔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매출액 추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이라는 건 결국 조달 금리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렌터카 산업은 짧은 기간 대비해서 큰 비용이 드는 사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들은 대량으로 차를 사서 사람한테 수년간 렌트를 해주면서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좋을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이 유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대기업들과 서비스 부분에서 차이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요소들을 복합해서 SK 렌터카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먼저 전체 매출 비중에서 렌털 비중이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 비중이 70%,
중기와 단기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도 자차, 즉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장기 렌트를 이용해서 다니는 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 렌트의 비중은 꾸준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각 이익 부분을 보면 사실 이 코로나 때 중고차 시장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사려고 하는 수요자도 없었고, 그리고 또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가격을 낮춰서 팔다 보니까 중고차 역시 제값을 못 받고 팔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백신 보급을 필두로 중고차 시세 역시도 동반해서 회복을 하고 있고, 올해 여행 수요도 일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SK 렌터카의 신용 등급을 보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신용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크게 부채 비율이라든지 사업이 악화되지 않는 한은 하반기에는 신용 등급이 더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약에 올해 재무제표가 좋지 않더라도 SK그룹 차원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신용등급 책정에 반영이 되는 만큼 신용등급이 크게 강등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SK그룹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걸 올해 초에 발행한 회사채 수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엄청난 수요가 몰리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역시 급격하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산업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SK 렌터카를 바라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SK그룹의 팀앤 모빌리티가 이제 차량 공유, 택시, 단거리 이동수단, 대리운전, 주차에 이르는 생활 밀착형 교통 플랫폼, 즉 이동수단 플랫폼을 통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 전기차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빠르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현재 SK그룹 차원에서의 사업이니만큼 이 그룹이 그리는 그림 내에서 SK 렌터카의 역할 역시 현재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렌터카 회사인 SK 렌터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존 매출에 더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다방면으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입장을 하시면 장중 시황이나 종목 소개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